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최소의 시간을 들이고 최소의 비용을 들이면서 최대 효과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체력이 딸리면 그냥 유산소 운동이나 하라 그러잖아요. 달리기가 최고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달리기만 해도 체력이 올라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제 근력학교라는 곳에서 전문적으로 직장인분들의 체력을 키워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오시는 분들은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 위주로 했을 때 체력이 많이 개선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체력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캐틀벨 스윙이나 달리기 같은 거 말이죠. 즉 사람에 따라서 어떤 운동은 체력이 좋아지기도 하고 어떤 운동은 아무 효과가 없기도 합니다. 혹은 운동 특성상 누가 하든 체력 향상 효과가 거의 없는 운동도 있고요. 반대로 누가 해도 체력 향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운동도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특징을 고려해서 체력 향상 효과가 좋은 운동의 랭크를 매겨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만 보셔도 어떤 운동이 체력 향상에 효과적인지,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 알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체력 운동 티어리스트를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운동마다 왜 체력 향상 효과가 다른지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운동이지만 하는 사람마다 체력 향상 효과가 차이나는 이유는요, 되게 간단해요. 개인의 몸 상태가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마다 부족한 것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운동 특성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왜 그런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 체력장이라는 걸 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학생들의 체력 상태를 평가하는 거였죠. 요즘에는 이름이 바뀌어서 팝스라고 하더라고요. 팝스에서 측정하는 요소를 살펴보면 크게 5가지로 나눠집니다.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 근지구력, 순발력, 신체 구성으로요. 여기서 심폐지구력은 오래 달리기와 같은 것으로 측정하고요. 유연성은 체전굴, 그리고 근력, 근지구력은 푸시업, 윗몸 일으키기, 악력을 측정합니다. 제가 보기엔 순발력이 조금 특이한데요. 왜냐하면은 저는 순발력이 더 상위 능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학생에게 이런 거를 측정을 하네요. 이거는 50m 달리기와 제자리 멀리뛰기로 측정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순발력이라기보다는 파워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아마도 이해하기 쉽도록 순발력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체 구성은 근육량이랑 체지방량을 측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인바디로 측정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학교에서 하니까 비만율 정도를 확인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건강 체력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학생들의 체력을 측정하는 부분 중에서 순발력을 제외하고는 아예 동일합니다. 그리고 건강 체력 요소에서는 근력과 근지구력이 나눠져 있었죠. 우리가 예전에 체력장을 했을 때 생각해보면요, 어떤 상태가 체력이 좋은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체력장에서 측정하는 각 요소들 있죠. 그걸 전부 다 잘하면은 체력이 좋다고 평가를 받는 거죠. 그죠? 그런데 모두 다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크게 4가지 부류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오래 달리기 같은 심폐지구력 운동만 잘하는 사람, 두 번째는 푸시업, 윗몸 일으키기 같은 근력, 근지구력 운동만 잘하는 사람, 세 번째는 전부 다 잘하는 사람, 아주 소수고요. 네 번째는 전부 다 못하는 사람, 요즘에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는요, 타고난 게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폐 능력이 좋게 타고난 학생은 심폐지구력 점수를 높게 받겠죠. 반대로 힘이 강하게 태어난 학생은 근력, 근지구력 점수에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따게 될 겁니다. 그냥 이 정도 차이만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여기서 1, 2, 3번에 해당하는 학생들은요, 체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4번의 경우에는 무조건 체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1, 2, 3번에 해당됐던 사람들도 체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점점 많이 받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수록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운동을 안 하니까 1, 2, 3번에 해당됐던 능력 있죠? 근력과 근지구력, 그리고 심폐지구력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아무리 체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자기가 타고난 것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상태일 겁니다. 힘을 타고난 사람은 심폐 능력을 타고난 사람보다 당연히 힘이 세겠죠. 즉 체력장에서 푸시업이나 윗몸 일으키기를 잘했던 사람은요, 체력이 떨어져도 그 떨어진 원인이 유산소 능력의 부족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예요. 이런 사람은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해줘야 체력이 효율적으로 올라가겠죠. 반대로 오래 달리기를 잘했던 사람도 있죠. 이 사람이 체력이 약해졌다고 느끼는 건 뭐 때문일까요? 아마도 근력이 엄청나게 약해져서 체력 저하를 느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약하게 타고난 힘이 나이 든다고 갑자기 강해지진 않을 거거든요. 약하게 타고난 능력이 더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사람은 근력 운동을 해줘야 체력 향상이 더 많이 되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에 푸시업을 정말 잘했어요. 거의 학년에서 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래 달리기는 하위권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저의 경우에는요, 근력 운동을 했을 때는 별 차이를 못 느꼈었어요. 그런데 유산소 운동을 해주니까 체력 향상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예외 상황은 항상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인체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은 나는 어떤 운동을 해야지 체력이 효과적으로 오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체력 운동 티어리스트를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어떤 운동을 하든 체력 향상 효과는 있습니다. 단순히 걷기만 해도 체력 향상 효과가 있긴 하니까요. 너무 미약해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리는 운동은요, 모두 체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체력 향상이 더 빠르게 되냐 아니냐 차이로 랭크가 나눠졌어요. 먼저 D랭크입니다. 최하위인데요, 관절을 하나만 움직이는 모든 운동은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관절을 하나만 움직인다고 하니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레그 컬, 레그 익스텐션, 덤벨 컬,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등등의 운동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어깨 관절 하나만 움직이죠. 레그 컬이나 레그 익스텐션은 무릎 관절 하나만 움직이고요. 덤벨 컬이나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은 팔꿈치 관절 하나만 움직이죠. 그죠? 이런 운동류는 체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아주 국소적인 근육만 강화되거든요. 당연히 유산소 능력도 향상되지 않고요. 체력 향상이 되기 위해서는 전신의 힘을 모두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팔을 옆으로 들면서 어깨 관절만 움직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깨 근육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신의 힘을 기르기에는 적절하지 않죠. 물론 엄밀히 따지면 다른 근육도 사용되지만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이 하나만 움직이는 운동은요, 특정 근육을 키우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전신 근력을 키워서 체력을 올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D에 랭크된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 운동 목적이 체력 향상이라면요, 이런 운동류는 빼는 게 좋겠죠. 만약에 반대로 이 영상의 주제가 보디빌딩이었다면 이런 운동들이 높은 티어에 랭크되었을 겁니다. 다음은 C랭크입니다. 2개 이상의 관절을 움직이는 머신 운동이에요. 이것도 어떤 운동이 있는지 한 번에 떠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체스트 프레스 머신, 스쿼트 머신, 힙 스러스트 머신, 티바로우 머신 등이 있습니다. 먼저 체스트 프레스 머신을 생각해 볼까요? 이 운동은 팔꿈치와 어깨 관절 2개를 앞뒤로 움직이는 운동이죠. 그래서 팔에 있는 이두근, 삼두근, 어깨 근육, 가슴 근육 등이 강화됩니다. D랭크에서 관절 하나만 움직이는 운동보다는 훨씬 많은 근육이 강화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전신 근력이 강화되진 않습니다. 유산소 능력도 당연히 거의 강화되지 않고요. 그래서 C랭크에 위치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스쿼트 머신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스쿼트 머신은 하체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을 한 번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체의 엉덩이, 햄스트링, 대퇴사두근, 종아리 등 하체의 모든 근육을 강화할 수 있죠. 하지만 상체 힘은 거의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 머신에 등을 고정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 스쿼트랑은 큰 차이가 나죠. 게다가 움직이는 궤적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위아래로만 움직일 수 있죠. 앞뒤 좌우로는 못 움직이게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특징 때문에 운동을 하긴 쉽지만 전신 근육을 모두 사용하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신 근육을 모두 사용하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요, 전신 근력이 잘 늘지 않습니다. 물론 국소적인 근육들의 힘은 늘긴 할 겁니다. 스쿼트 머신을 하면은 하체 힘 자체는 늘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근력은 전신 근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허리 힘은 사용하지 않고 하체 근육만 사용하는 경우는 아예 없으니까요. 단순히 바닥에 있는 물건을 들어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근육에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관절 하나는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러 근육을 한 번에 강화시키기 때문에 C랭크에 위치시켰습니다. 자, 다음은 B랭크입니다. 여기에 랭크된 운동은 2개 이상의 관절을 움직이는 프리웨이트 운동과 그리고 유산소 운동인 오래달리기입니다. 여기에 랭크된 운동은 전신 근력이나 유산소 능력을 탁월하게 강화시킨다는 특징이 있어요. 문제는 둘 중에 하나만 강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B에 랭크 시켰어요. 2개 이상의 관절을 움직이는 프리웨이트는 대표적으로 빅머슬 세븐 운동이 있는데요,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스쿼트, 밀리터리 프레스, 바벨로, 턱걸이, 딥스가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전신 근력 향상만 따지면 탑이죠. 하지만 유산소 능력을 키우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근력 운동을 알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전신 근력이 향상되는 것만 생각하면은 데드리프트가 최고입니다. 솔직히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문제는 데드리프트 자세를 만드는 게 정말 어렵죠. 그래서 꼭 배워서 하셔야 됩니다. 허리 다치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저의 3대 운동 4주 수업에서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를 가르쳐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꼭 배우고 하셔야 돼요. 집 근처에 잘 찾아보면은 배울 곳이 있을 겁니다. 꼭 저의 수업을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오래 달리기는 유산소 운동 쪽에서는 탑입니다. 누구나 인정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오래 달리기로 근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어렵죠. 물론 이제 단거리 달리기로 근력을 강화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로 근력을 강화하더라도요, 전신이 골고루 강화가 되기보다는 하체 위주로 강화가 될 겁니다. 물론 둘 다 근력 파트와 유산소 운동 파트 각자의 분야에서는 최고예요. 하지만 체력은 복합적인 능력입니다. 근력이 세다고 체력이 좋은 거 아니고요. 유산소 능력만 좋다고 체력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B에 랭크 시켰어요. 그런데 앞에서 사람에 따라서 필요한 능력이 다르다고 말한 거 기억하시나요? 체력장에서 근력 파트를 잘했던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고요. 오래 달리기를 잘했던 사람에게는 근력 운동이 필요할 거라고요. 만약에 자신의 근력이 그럭저럭 잘 유지되고 있다면 유산소 운동인 오래 달리기는 자신만의 S랭크로 위치시켜도 무방할 겁니다. 반대로 나의 유산소 능력이 잘 유지되고 있다면요, 근력 운동인 빅머슬 세븐 운동이 자신만의 S랭크에 위치되겠죠. 보통은 학창시절에 힘이 좋았던 사람은요, 나중에도 근력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오래 달리기를 잘했던 사람은 계속해서 유산소 운동만 하고요. 이런 사람들의 경우 각자 모자른 능력을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체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A랭크입니다. A랭크에는 일반적으로 체력 향상에 좋다고 알려진 운동이 랭크되어 있습니다. 버피, 점프 스쿼트인데요, 이 운동이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근력, 근지구력, 파워, 심폐지구력 모두 한 방에 발달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파워는 뭘까요? 힘이랑 아마 헷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파워는 팝스에서 측정하는 요소 중에서 순발력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팝스에서 순발력 측정으로 50m 달리기와 제자리 멀리뛰기를 측정했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순발력이랑 파워는 사실 엄연히 따지면 다르긴 합니다만은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버피와 점프 스쿼트가 왜 S랭크가 아닐까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 버피나 점프 스쿼트는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점프 동작이 있기 때문인데요, 점프는 힘이 약한 분들이 하면은 생각보다 무릎 부상이 큽니다. 특히 하체 힘이 약한 사람이 점프 스쿼트나 버피 같은 점프 동작을 하면요, 무릎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스트렝스 코치인 댄존과 파벨 차졸린이 쓴 이지 스트렝스라는 책을 보면요, 스쿼트를 체중의 2배를 들지 못하면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은 점프 운동류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질 체력이라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체력 향상을 위해서 운동하는 초보자분들에게는 이런 운동을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무릎 부상 위험이 크니까요. 자, 여기서 생기는 부상 문제는 절대적인 힘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죠. 그래서 단순히 자세를 배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A에 랭크 시켰어요. 그래서 굳이 버피를 하시겠다면은 점프 동작을 빼고 하시는 게 좋고요. 점프 스쿼트보다는 바벨 스쿼트나 고블릿 스쿼트가 낫습니다. 괜히 한 방에 근력, 유산소 능력까지 함께 키워보려다가 무릎 도가니가 다 나가요. 마지막으로 S랭크입니다. S에 랭크한 운동은 캐틀벨 스윙, 스러스터, 푸시프레스, 로잉 머신입니다. 이 운동들도 A랭크와 마찬가지로 근력, 근지구력, 파워, 심폐지구력이 모두 한 번에 좋아지는데요, 하지만 점프 스쿼트와 버피와 다르게 점프 동작이 없습니다. 그래서 S에 랭크 시켰어요. 이렇게 말하면 캐틀벨 스윙, 스러스터, 푸시프레스, 로잉 머신도 부상 위험이 있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들은 자세를 배우고 중량을 낮추면 부상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어요. 부상 위험이 아예 없는 운동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A랭크에 소개시켜드렸던 버피나 점프 스쿼트는 좀 다르죠. 내 체중을 줄이지 않는 이상 중량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S랭크에 소개시켜드린 운동들은 무게만 잘 조절하면 안전하게 체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자세를 배워야겠죠, 그죠? 캐틀벨 스윙의 경우에는 저의 원데이 수업이나 멤버십 수업에서도 가르쳐드리긴 하는데요, 꼭 이걸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가까운 데 가셔서 배우시면 됩니다. 스러스터, 푸시프레스, 로잉 머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꼭 배워서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운동 하나만으로도 체력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다 보셨다면요, 어떤 운동이 체력 향상에 좋은지,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신의 근력이 부족하다면요,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게 좋을 겁니다. 심폐 능력이 부족하다면 유산소 운동을 해줘야 되고요. 그냥 저질 체력이라면요, 한 큐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S랭크 운동들이 좋겠죠.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인데요. 이건 전쟁뿐만 아니라 운동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내 운동 목적과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야 배우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최소의 시간을 들이고 최소의 비용을 들이면서 최대 효과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백관장이었습니다.